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계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 논쟁거리는 역시나 기후변화입니다. 단순히 한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나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툴루즈 대학 로메인 휴거넨 연구팀이 빙하가 녹는 속도를 분석한 결과 21세기 들어 매년 약 2,700억 톤에 달하는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이는 20년 전에 비해 무려 2배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거넨 연구진들은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이 무려 21%나 상승했고, 이는 매년 2m의 영국 지표면을 물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진들은 그린란드 남극 대륙에서 빙하가 얇아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사실도 발견했는데요. 남극의 빙하는 지난 2000년 동안 연간 약 3분의 1m씩 녹았지만 2019년에는 3분의 2m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 빙하 부피의 4%가 사라졌으며, 알래스카는 전 세계 빙하 손실의 25%를 차지했고, 그린란드 주변은 12%, 캐나다 북부와 남부는 각각 10%를 잃었으며, 히말라야 산맥 등 아시아 고산지대의 빙하는 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지대에 서식하는 펭귄, 북극곰 등의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연구진들은 전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와 대책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됐으며, 해당 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글래스고 기후조약이 의장국인 영국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100% 달성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서론이 길었지만 이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자 일본인들이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과 10년 내에 일본의 수도 도쿄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죠. 2021년 6월 24일 그린피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해수면 상승이 2030년 아시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는 방콕, 홍콩, 자카르타, 타이베이, 마닐라, 도쿄, 서울이 꼽혔습니다.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도쿄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무려 680억 달러, 약 7.5조엔 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에서 무려 600만 명 이상, 도쿄에서만 약 83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 및 관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도도부현의 해수면은 이미 8.7cm가량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 이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2030년에는 결국 도쿄가 해수면에 잠길 것이고, 이후 2100년이 되면 일본 전체 인구의 약 30%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제히 정부를 향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전 총리는 재임 당시 2030년까지 2013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지 46%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울 뿐이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행동을 촉구하는 일본의 청소년 연대 모임인 미래의 일본을 위한 금융위원 멤버 중 한 명은 스가 전 총리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나는 이 수치를 들었을 때 일본 정부가 마치 일본인들의 생명과 미래는 필요 없다고 선고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절망했습니다. 100%도 아닌 46%라는 목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일본 정부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라며 절망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지금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이 발벗고 나설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국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과 함께 2030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최근 유엔에서 나온 발표 하나에 두 나라의 운명은 극과 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엔은 오래전부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해상도시 건설을 희망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부산시로 꼽힌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약 2,300억 원을 들여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고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도시는 도시가 물에 잠기고 그에 따라 난민이 대거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세워지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18일 오후 3시 UN 해비타트 뉴욕 소재 해상도시 개발기업인 오션익스와 지속가능한 해양도시 추진을 위한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객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해상도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바이오락을 활용해 해안 생태계도 재생시키는 최첨단 노화의 방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유엔이 이끄는 해상도시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역시 처음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었고, 일부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일본이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 유엔 해상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확신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이 부산으로 결정되어 버렸고 해당 소식이 일본에도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시기와 질투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유지 관리조차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런 위험한 일을 한국에 맡기다니 유엔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댐조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인데 태풍이나 쓰나미를 견딜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사실 일본인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물론 여름철 홍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지난 몇 달만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도시 건설에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선정되니 일본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일본은 침몰 예정인데 노아의 방주는 한국이 건설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해양국가도 아니잖아. 게다가 해일이나 태풍 등에 대한 데이터도 적어서 일본과 비교하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텐데 대체 유엔은 무슨 생각으로 한국을 채택한 거야? 마음대로 진행하는 건 좋지만 이건 분명 실패할 계획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의욕적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과제만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분명 일본처럼 해수면 상승에 있어 더 위험한 국가들도 있는데 자국의 경제만을 생각해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을 체결한 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 과연 한국이 해양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물에 떠있는 리조트나 호텔 정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식량과 물자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결국 태풍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겠지. 한국의 이번 도시건설 규모는 고작 2,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나 대지가 넓은 호텔 수준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나는 생각이 반대야. 일본의 해상도시를 만든다면 아마도 쓰나미 때문에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우리 모두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해야 되는 건가? 태풍조차 좀처럼 오지 않는 한국에서 해상도시를 만든다니 의미가 있는 것일까? 2025년 해상도시가 완공되고 그로부터 50년 후인 2075년에는 태풍에 뒤집힌 해상도시로 세계유산에 등록될 것만 같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건설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야. 네 말대로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실패한 도시가 될 거야. 난 230억 엔으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부터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부럽지도 않아. 위치를 잘못 정한 건 아닐까요? 부산이 아니라 일본의 해안도시가 선정됐어야 합니다. 정작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건 일본의 도시들인데 말이죠. 도대체 세계는 한국을 어디까지 가대평가하고 있는 거야? 한국은 진도 0으로도 건물이 쓰러지는 그런 나라인데 저런 중요한 도시를 한국에 먼저 맡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좋다고 말하겠지만 막상 실제로 만들어 본다면 글쎄요,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유엔이 한국에 노아의 방주 도시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